아무 생각 없이 소리 꺼졌는데 나오나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7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춥다. 날씨가 이제 오래간만에 맛보는 이 겨울 날씨. 알싸한 추위. 웬만하면 제가 이제 롱코트가 아니죠. 그 롱패딩 입고 나서는 웬만한 날씨 뭐 춥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거 입고도 춥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아주 매서운 날씨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겨울에 제대로 되는 매운맛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다양한 이야기들 펼쳐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3집 가수 캐롤송 발표한 가수 가수 앵콜킴. 그러면서 개그맨 김일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가 낳은 프랜차이즈 스타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새날의 튼튼이 오사충입니다. 네. 뭔가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자기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선수들은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사춘기님은 우리가 지금 네버엔딩 스토리는 나는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알바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스타인 줄 알았네. 그래 프랜차이즈에서 일한다고 해서 맞아요. 일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네요. 예. 자, 오사춘기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토요일 날 김장하고 120포기 했습니다. 예. 120포기를 정말 많이 하면 언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식구가 기본적으로 저희 집만 18명이잖아요. 근데 다 결혼했으니 저도 저희 와이프네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먹어요. 기본 곱하기 2, 3을 해야지 되는 거죠. 수육 한 판 하면 금방 다 먹겠네. 예, 뭐 18명이서 120포기 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10포기 먹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 하루에 다 하시는 거예요? 이틀에요. 예. 그럼 하루 뭐 절고만 놓고 자고 예, 다음 날 또 하고. 정말 무, 당근, 기타 등등 이제 야. 누구 말 맞다는 뭐 내가 하게 봤을 때는 하고. 조만간 또 김치 공장에서도 연락 올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한번 취직하라고 연락. 가산정 좋다고 합니다. 저 오늘 잡어파 받았어요. 자, 뭐 어떤 거? 예, 저기 성면 제거. 성면 제거는 돈 많이 준다고. 그 생명수당 포함되는 거. 예, 주방에 5일 동안 가 있는다고. 성면 제거. 우리 오사춘기님이 지금 25만 원 하루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고 나더니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을 지금 체험하고 다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제 좀 정리가 돼가지고 원래 본업으로 다시 또 돌아오기를 또 기대를 많이 모으면서. 자, 그리고 우리 옆에는 우리 여우 목도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나 좀 잡아 오신 것 같은데 사냥에 성공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너구리 한 마리 몰고 오셨습니다 오늘. 네. 아주 따뜻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그 목도리하고 네. 이 저기 빨간색 그 리본하고 네. 잘 이게 조화가 딱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실히 나네요. 항상 넥타이를 항상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넥타이를 항상 착용하고 계신 우리 마차님이시죠. 어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마차님은? 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제가 엄마를 지금 집으로 모셔왔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시기에 대응하는 삼순이. 네. 야, 그러면 완전히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매번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마차님께서 직접 다 음식을 이게 이렇게 차려주시는 건가요? 전업주부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느끼고 있는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또 이마트 이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거기서 많이 사다가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는 나 혼자 먹는 것 같으면은 뭐 편의점에서도 뭐 사다 먹고 뭐 라면으로 떼고 해도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런 음식도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그죠? 또 나머지는 또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그러고 이마트에 시식용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오면 안 될까요? 근데 또 우리 이모들이 외갓집의 이모들이 네. 내가 또 그럴까봐 이모들이 이번 주에는 이모가 모시겠다. 그래서 다시 데려가시기로.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마차님 주변에 계신 반찬 가게도 논았겠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오사춘기님 김장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솔직히. 상황이 한 번도 안 안 되겠구나. 해보셨어요? 진짜로요? 알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는 걸 드는데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거의 없어요. 오. 그러니까 순서 뭐 이런 거 전혀 몰라. 음.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딱 집에서 이렇게 하면 막 그 며느리라던가 누구 가족들이랑 같이 막 하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예, 레시피 예, 알려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보고 그냥 안 담궈보신 분들도 유튜브 보고 김치 담그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제는 직접 전수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전수 받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애들이 많이 늘어나면 앞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사람들이 모르게 되지 아니 않을까. 그 뭐 부의 재편인가 뭐 그런 미래 학자가 쓴 책에 나오잖아요. 김치 냉장고 없어질 거라고. 아 김치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안 먹. 저희도 아. 우리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김장을 안 할 것 같아요. 각자 집에서 그냥 따로 먹고. 하선정 시키는 게 편하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조금씩 사가지고 어차피 먹을 거니까 큰 김치 냉장고가 필요 없다. 예, 이거 예, 말이 예. 되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거. 김치 냉장고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뭐 어. 미래 학자가 그랬습니다. 그냥 네. 잠깐 들은 얘기로. 자 어쨌든 우리 김치를 못 담근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마차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야순이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습니다. 예. 파마 잘 됐네. 안녕하십니까, 야수입니다. 네. 저희 전담 디자이너께서 네. 양쪽 길이를 맞추다가 어. 계속 짧아져가지고 아니 괜찮네. 아니 좀 파마들이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 약을 풀 시간이 됐는데 왜 안 풀지 막 이런 의심을 했거든요. 네. 아 중화제. 네, 보통 2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3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무슨 뜻이 있나 싶었는데 네. 깜빡한 거. 깜빡이 건망증. 그래서 한 번 더 말린 네.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전 그 아줌마 스타일. 어. 완전 빠글빠글한. 아니 근데 네, 그런, 괜찮아요. 예. 파마를 내가 하고 싶을 때가 됐나 자꾸 그 파마 머리들이 이제 탐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주제는 요즘에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서 한참 또 뜨고 있는 그 드라마 제목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소문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 뭐 좋은 소문이든 안 좋은 소문이든 또 내고 싶은 소문, 뭐 어렸을 때 들었던 뭐 그런 소문들 여러 가지들 이 소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 뭐 정해야죠. 순서로 한번 정해볼까요? 최첨단 시스템에 의한 랜덤 추천. 공정하기로 자, 소문난. 공정하게 아주 뭐 우리 제 1번으로 시작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예. 4번. 4번.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겠네요. 저기 에이스 프랜차이즈 스타 얘기 들으려고 역시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우리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혹시 뭐 드라마 들어보셨어요? 봤어요? 본 적 있다? 제목만 봤어요. 네, 제목 제목만. 봤어요? 거기 그 아이돌 출신 연기자 한 명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 하는 분인가 보구나 남자분. 나 아니, 아이돌인지 여자, 몰라서 여자, 원래 여자, 배우인 줄 여자, 알았어.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출신. 그 여자 역할 하시는 예, 분인가 예, 보다. 예. 그냥. 101 이세정 씨, 김세정 씨인가? 101 그분 같은데. 출신. 예.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요즘 이제 그 넷플릭스를 많이 보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딱 보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국 드라마 1등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인데 좀 뭐지 한번 딱 불러봤어요. 요즘에는 옛날 같이 드라마를 이제 처음에 딱 하면 이제 오프닝으로 살짝 나온단 말이에요. 장면들이 나와요. 약간 그 예고편, 극장 예고편 나오듯이 잠깐 나오는 게 있어. 보다가 재미없겠다 하고 껐어요. 끄고서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저기 집에 그때 저번 주 그 얘기했구나. TV를 살까 말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예. TV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뭘 했냐면 그 스피커를 연결해 봤더니 조그만 집에 있는 조그만 스피커가 있어요. 연결해 봤더니 돼? 소리가 나와요. 이거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이 겉에 스피커가 망가진 거구나. 그러면 이 본체는 괜찮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기 LG 그 있잖아요 스피커 사운드 바를 샀어요. 싼 걸로 샀어. 싼 걸로 한 12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보니까 살아난 거야 TV. 괜찮아. 안 버려도 되고 이제 딱 이제 그 1세트로 한동안 쓰면 돼요. 예. 그러다가 제 전략은 이렇게 해서 좀 몇 년 쓰다가 이제 혼수로 여자분한테 이제 TV를 바꾸는 게 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분이 갖고 왔는데 내가 TV 더 좋은 거 보면 뭔가 자기가 뭐 해오는 그런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열악한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바꿔줬다. 좀 생색을 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고 있는데 독신주의자 아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결혼- 돌싱주의자 아니세요? 돌싱주의자. 나는 독신주의자지. 돌싱주의자. 독신 씨. 내가 진짜 어쨌든. 주말에 넘어져 갖고 내가 허리 다쳐 갖고 씨. 돌싱 희망자. 돌싱 희망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어쨌든 그 세팅을 하다가 아 이걸 유튜브로 찍어야겠다. 갖고 이제 카메라를 딱 연결해가지고 이제 탁그 뭔가 그 나오는 거를 이제 그 조립해가지고 스피커가 이렇게 바뀌습니다. 성능이 어떻다 뭐 이런 걸 좀 이제 유튜브로 찍으려고 이제 내가 나와갖고 화면에서 막 촬영을 하는데 아니 왜 화면에 돼지가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살이 너무 찐 거야. 화면에 딱 모니터로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찍기가 애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와가지고 다시 또 옛날처럼 또 갑자기 다이어트를 또 검색을 했어. 다이어트를 또 검색해서 또 새로운 뭐 신약이 나왔나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검색을 딱 해서 봤더니 거기에 이제 기사 중에서 이제 유준상 씨 기사가 딱 뜬 거예요. 왜냐면 경이로운 소물이라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이제 유준상 씨인데 배우 유준상 씨인데 이분이 그 다이어트로 왜 검색이 됐냐면 그 작품 때문에 몸의 체지방을 3%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니까 아시죠? 3%까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거는 네. 복싱 선수 같이 예.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기계로 돼서 그런데 옛날 물 안에 들어갔어요. 우주인 같이. 물 안에 물 들어가서 안에 뭐해? 큰 욕조 안에 들어가서 거의 저울에 앉아갖고 물을 후 공기를 빼면 물의 밀도하고 피 뭐 이게 다 제로가 되고 순수하게 근육량만 싹 남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을 이렇게 못 빼가지고 이 저기 그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하다. 운동선수 운동. 정말 나는 진짜 권투 안 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그 나이가 이제 52세더라고요. 제가 네, 유준상 씨를 네, 이제 좀 네. 검색을 해봤어요. 69년생이에요. 그래서 52세 나이에 그 작품이 딱 들어왔을 때 역할이 이제 39살 역할인 거예요. 39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만들었냐 했더니 그 이제 그 작가분이 유준상 씨 저 볶음 만들 수 있죠? 아 그럼요. 하고 한 거예요. 입금의 이게 중요하다. 입금 되자마자 근데 그거를 하려고 이제 살 빼려고 필라테스도 하고 이제 권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PT도 받고 근데 중에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제 1일 1식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서는 살을 이제 그 정도 빼서 몸을 만들어서 야 이거를 보는 순간 자극이 딱 되는 거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뭔 작품이기 때문에 저런 몸을 만들었을까 이 사람이. 갖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사실 이제 유준상이라는 배우를 그냥 보면 약간 그 느낌이 그냥 그 대기업 다니게 생긴 아주 그냥 젠틀한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동건 씨라던가 정우성 씨는 우리가 딱 보면 잘생긴 배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연기파 배우 하면 무슨 뭐 송강호 씨라던가 뭐 설경구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하는데 유준상 씨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범생의 젠틀한 대기업 다니게 생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하지만 세련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유준상 씨를 이렇게 좋아한다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하나 놀랐던 건 뭐였냐면 TV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셔가지고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좀 배웠었는데 이제 한동안 이제 안 친 거잖아요. 배우를 하면서 안 치다가 이분이 이제 다시 쇼팽의 곡이 너무 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들었는데 아 저걸 내가 다시 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곡을 치려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한 달, 오른손으로 한 달, 양손으로 한 달 연습해가지고 3달 동안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 곡을 치더라고요. 갖고 TV 나와서 그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좀 대단한 게 있다. 뭐 하나 빠지면 무섭게 빠지는 그게 있구나. 강력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고등학교도 보니까 대원외고를 나왔어요. 오 진짜 유준상이? 네. 예,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대원외고를 나와서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이제 했다라는 거. 중학교 때도 그 정도 가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전교에서 네, 전교 놀아야 탑이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88학번이니까 그때 대원 외고는 조금 그냥- 쉬었어? 그냥 좀 그냥 좀 예, 괜찮아. 예, 노말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노말했답니다. 아니야, 그래도 시험 보고 가는 학교였어요.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살아본 결과 예.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좀 아시니까. 예, 왜냐면 예. 저 때는 대일외고랑 대원외고 두 개가
근데 그때 공부 조금 더 잘했던 애들이 대원외고 갔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걸 하다가 집에서도 당연히 이제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남자들 보통 가는 과 있잖아요. 뭐 토목과 아니면 뭐 이런 뭐 다양하게 직장과 관련된 과를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연기 쪽으로 이제 틀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피아노 보면서도 내가 놀랐고 하고 지금 검색을 막 해보니까 뭐 뮤지컬도 하시고 뮤지컬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자기 뭐 재즈 피아노 곡 같은 것도 앨범도 내고 자기가 이제 영화 감독도 하시고 정말 내가 몰랐던 다양한 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우 유준상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정말 그 일을 되게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제 제가 딱 집에 가서 이제 딱 보는 1편을 딱 봤어요. 아까 전에는 그 오프닝 한 3, 4분 보다 껐었는데 그 유준상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한번 봐야겠다 이거 유준상의 몸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봐야겠다고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드라마가 귀신 잡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귀신 잡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히트한 드라마 잘 보세요. 앞으로 드라마 쓰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초대박 난 드라마 자, 별에서 온 그대 약간 외계인 얘기 그죠? 그다음에 도깨비 그다음에 요게 내가 봤을 때 경이로운 소문이 이제 그런 급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지금 반향이 오고 있는데 그냥 스토리는 뭐 간단해요. 그냥 그 약간 만화 그러니까 웹툰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있잖아요. 살인자들이 약간 게임 같아. 살인을 하고 나면 그 영혼을 빨아먹으면서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영혼을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런 배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다 그 코마 상태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제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 이제 그 하늘의 어떤 신하고 이제 거래를 합니다. 너가 앞으로 이런 마귀들 잡는 일에 네가 도와준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거래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걸 하는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되게 내용이 좀 되게 바르고 재밌어요. 되게 요즘에 한동안 이런 재벌 드라마에 좀 지치신 분들한테는 좀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날 이게 넷플릭스에는 5편까지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호흡에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무심코로 눌렀다가 아침 6시까지인가 본 그래서 거예요. 결국에는 유준상 씨 몸은 봤어요? 봤죠. 아 밤을 꼴딱 새서 보신 거예요 꼴딱 드라마를? 쓴 거예요. 다음 날 스케줄이 있었는데 내가 몸이 피곤해가 콧났다니까요. 야, 그 야동도 아닌데 남자만 보려고. 야동을 밤을 새워서 봐. 근데 그 몸을 보는 거 내가 왜 놀라했냐면은 아니 이 52세라는 나이에 내가 유준상 씨보다도 나이가 어떻게 뭐 거의 10년이 더 젊은데도 맞아, 불구하고 내가 저 몸매를 못 만들어 가지고 입금이 안 돼가지고. 입금돼도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좀 배우들의 그 근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많이 놀랐어요. 야 배우들은 좀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자기 관리, 그 외모 관리, 그다음에 또 이 유준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될지 좀 너무 지켜보고 싶은 그런 팬덤이 완전히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랍스타를 사냈다는 거예요. 랍스타 찔 거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우리 형이 이제 그 빌라를 샀는데 빌라 은평구 쪽에 샀거든요. 한 2억 5천 정도에 샀는데 지금 좀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3억 정도 된대 지금은. 우리는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홈쇼핑 보다가 랍스타 4마리를 산 거예요. 그래 아직 내 돈이 된 건 아니죠. 된 건 아닌데 그냥 기분이 갑자기 우리 원래 랍스타 먹는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랍스타를 형이 산 거 홈쇼핑 보다가 이제 이 정도 먹어도 된다 이게 우리니 약간 이제 그레이드를 올리더라고요. 올리더니 랍스타 사갖고 이제 4마리 사서 이제 형네 가져가고 와서 이제 맛있게 먹었죠. 발라서 먹고 맛있게 먹고 했는데 그때 이제 드라마를 딱 아침에 TV 드라마 나오는데 그때 최재성 씨가 아버지 역할 머리 백발해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최재성 씨 그 당대 최고의 그 상남자 역할 하시던 분 아니에요. 네. 터프가이 역할하고 했는데 어느 날 TV에서 인자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 보고 내가 지금 현재 나오는 드라마.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난 건가?
야 이게 제가 보면서 이제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요즘 SAS 유진이 학부모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만 이거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남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운계 그러니까,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누구요? 예운계 선생님. 그렇지. 몇 년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 인생이 참 영원하지는 않은 네.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유준상 씨라는 배우를 딱 보면서 저분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배우 하다가 마무리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뭔가 이분이 좀 남다른 뭔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결혼하셨잖아요. 홍은희 씨 네, 배우. 홍은희 씨가 그 옛날에 그 군대 들어가는 그 병영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사나이에 여자 팀으로 들어갔다가 네. 야 거기서 그 화생방 하나는데 끝까지 안 나오고 야 독하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다 화생방인데. 근성이 보통 근성이 아니에요. 화생방인데도 보통 야.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이분도 내가 좀 스토리가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준상에 대해서 막 검색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준상 씨에 대한 뭐 소문들 많이 있었지만 내가 어쨌든 그런 관련 자료 보다 보니까 연애에서도 되게 또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SBS 5기 탤런트란 말이에요. 유준상 씨가.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저 외국에서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광고판에서 이제 그 아시아나 항공사 모델분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분이. 야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 갖고 막 그때 매니저한테 시켜갖고 막 알아보라고 좀 누군지 좀 어떻게 좀 만나볼 수 없냐 해서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았다는 거예요. 안 닿아서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떤 그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연기하던 분이 이제 홍은희 씨인 거예요. 근데 홍은희 씨를 보다가 이분 뭐 하던 분인가 해서 이제 미니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모델 했던 게 자기가 찍었던 그때 찍었던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꽂혀가지고 바로 대시를 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한 12살인가 나거든요, 두 분이. 진짜? 유준상 씨가 엄청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홍은희 씨 집에서는 반대를 한 거죠. 유준상 씨 너무 괜찮은데.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에 대한 이 선입견들이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자기 딸도 연예인이지만 보통의 그 당시에 이제 여자 탤런트들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정계 재계 아니면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사위를 꿈꾸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배우 하시는 분이 왔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장모님 못마땅해 하고 있으니까는 유준상 씨가 이제 애교를 엄청 부렸대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 앞에서 피아노도 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리 찢기를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정장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찢었대. 그거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다리를 찢었더니 거기서 어머니가 보고서 뭘 봤냐면은 참 이 사람이 참 탤런트 그런데도 그런 넉살 그런 거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고. 야, 오늘부터 연습해야겠네요. 다리 저는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그 장모님 가슴 만졌다가 아우 왜 그래? 장모님이 지금 미투 고소할 수 장모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막 손 겨울에 차가우면 가슴 막 넣으면 막 놀래잖아요. 그래 그 장난으로 가슴에서 뒤에서 들어가 잘못했네. 아니 반대로 생각 말해 며느리가 손 시렵다고 자기 노릇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니 장난으로 뒤에서 막 진짜 엄마 같으니까 장난으로, 그래. 네, 정말 그래서 막 손 넣잖아 이렇게. 장모님 혹시라도 네. 지금도 그때가 좀 불편하셨다 싶으시면은 이제 아는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정필승 변호사라고 싸게 해줍니다. 제가 그때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실 때 아프시고 그러니까 너무 좀 웃을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 장난을 쳤는데 어머니 이걸- 웃으셨어요? 아니 못 받아들이는 혹시 거예요. 불쾌하셨죠? 아니 집에 같이 살고 막 장난치고 저는 애기도 있고 막 그러면서 뒤에 가서 그 추운데 막 그 와이프 그만. 하면 막 놀라잖아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했다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놀라기만 했네. 장모님 이런 되게 순수한 의도로 했다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게 아직 이거 정 불편하시다면 너무 순수해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정필승 반대로.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유준상 씨가 이제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뭐 뮤지컬하고 연기하고 노래도 해가지고 자기가 가수도 데뷔도 시켰어요. 프로듀싱도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분은 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할까? 근데 내가 정말 이 개그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잡을 해본 결과 뭐냐면은 유준상 씨가 자기가 그 배우로 활동하면서
다른 연기자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모르게 내가 조금 초반에부터 유두상 씨를 되게 매력 있게 PD들이라든가 감독들이 캐스팅을 딱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악적이든 뭐든 뭔가 그다음에 뭔가 하나 역할을 받으면 좀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게 이제 몸에 배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유두상 씨 보면서 좀 많이 좀 다시 돌아봤어요. 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내가 지금 앵콜킴으로 살고 있지만 이거 유준상 씨를 조금 더 이제 내가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모습들을. 저는 유지훈상 씨의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도 그 나이도 알고 저도 그 사람을 좀 되게 많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봤어요? 아니 그렇게 3%까지 그렇게 근육량을 줄이면 얼굴이 맛이 가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같이. 비도 그렇고 그 뭐냐 그 옛날에 조영구 씨. 조영구 그 조세호. 막 이빨 이렇게 하는 그 누구지? 못생긴 갈갈이 박준영, 옥동자. 그런 사람들 가서 일러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을 쫙 빼고 몸짱이라고 해서 사진 막 찍으면서 네. 보면 얼굴을 맞아. 보시면 맞아.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얼굴을 같이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그래서 살을 못 빼겠어.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살 때 살 빼고 30살 때 살 빼는 거하고 50이 넘었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거는 오케이. 대단한 거죠. 그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쳐요. 근데 얼굴을 정말 유지를 잘했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했을까? 지금 어떻게 했을까? 최근에 그 보아가 그 컴백하고 나서 인터넷이 시끄러웠잖아요. 왜요? 모르죠. 왜요? 그래요? 이게 다이어트가 잘못돼가지고 그 보아 특유의 그 볼 빵빵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들면 와 이거 좀 빠질 때 되지 않았어요? 그 젖살 빠질 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보아가. 근데 그 보아가 웃을 때 그 얼굴이 빵빵해지는 볼이 빵빵해지는 그 매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라져. 그게 이제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남들은 그 매력으로 봐주는데 본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막 양악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되게 이승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게 그래요. 마차님 절대 살 빼지 마세요. 마차님의 지금의 본 모습 절대 살 빼지 나 마세요. 이거 뺀 거야.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차님. 최근에는 하지 마세요. 이런 유혹에 속으시면 아니 안 안 돌아와. 절대로 안 돌아와요. 진짜 어떤 노력을 해도 얼굴에 이게 그러니까 막 쉽지 않아. 그러면 몸 따로 얼굴 따로 의사가 둘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렇죠. 얼굴에는 빼고 얼굴에는 뭐 따로 맞고. 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여러분들 이제 그 연말에 어디 식당도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잘 하는데 회식도 힘든데 그냥 집에서 좀 이렇게 외로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드라마 한번 보시고 또 저는 어쨌든 드라마만 본 게 아니라 시간도 이렇게 재밌게 보냈지만은 좀 나름 또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170회. 진짜 오랜만에 두 번째 순서 해보는 것 같네요. 그 소문. 저는 사실 살면서 소문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신경 안 쓰고 사는 그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하죠. 뭐 누가 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뭐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 하고 말아요. 그냥 지 생각이잖아요. 아까 화가 안 나요 그런 거 들으면. 예, 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지어내고. 뭐 했다더라, 뭐 그랬다더라. 그래? 뭐 이게 내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지위가 높아가지고 영향력이 뭐 엄청나게 큰 사람도 아닌데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를 하든 결국에는 나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결국에는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그냥 내 생활이지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평가를 내린다고 해서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래라 그래 뭐 하고 그냥 말았어요. 멘탈이 딱 그 진짜 연예인 한 귀로 듣고 아니면 한 귀로 싹 흘리고 이게 멘탈도 되세요? 뭣도 아니에요. 그냥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그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 씹혀도 이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버티는데 약한 친구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충격이 엄청 오거든요. 저는 그 멘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생겨 먹은 꼬라지가 그렇게 된 거죠. 멘탈이 아니고 네. 렌탈. 뭔가 어디가 정신을 딴 데다가 지금 렌탈 하시는 거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나올 때는 그냥 냉장고에다가 이제 딱 고추하고 이제 정신을 딱 넣어놓고 집에 들어가면 딱 챙겨 장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문에 대해서 가장 크게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할 때 그때가 한참 이제 우리나라의 페이스북이 막 사람들한테 이제 막 네이버처럼 유명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 한번 물결이 지나가고 나서 트위터의 끝물의 다음 물로 이제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이 막 갈아타기 시작하던 네. 그때였어요. 그때도 이제 그 트위터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도 이제 저는 트위터 초기 사용자로서 그러니까 한국인 사용자가 1,000명이 채 안 될 때 그때 이제 막 서울에서 막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러니까 트위터 사용자들끼리 이제 그 오프라인 번개를 해서 모이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위터가 유명해지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봤던 사람을 온라인에서 계속 트윗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군지를 알고 트윗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개그의 어떤 깊이라고 해야 되나? 이 뭔가 좀 말장난이 굉장히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한 달이 건너면 또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5,000명이 되고 몇만 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파벌처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추종해라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트위터판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맞는 말만 하는 아무 재미가 없는 정말 누구도 안티를 걸 수 없는 지극히 맞는 말로 싸우는 이상한 판이 돼 버렸는데 그 판이 끝나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일종의 네이버 카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그룹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기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회사 창업 초기에 있던 어떤 형이 그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닌데 그 페이스북 그룹에서 그 가입했다가 그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동양 사람이더라고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나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현재 국회에서 보좌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눈에 띄어 가지고 이게 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그 회사의 여직원도 이제 그 모임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형이 그 창업했다는 회사에. 그런데 그 형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흐지부지 됐어. 그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 됐는데 어느 날 그 여직원이라는 사람이 국회 앞에 찾아온 거야. 나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해 본 적도 없는. 아 그 형 동양인 형의 네, 동양의 형이 만든 그 회사의 회사의 여직원으로 직원, 일했던 그 여직원이 그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이제 그 모임이 흐지부지 되고 나서 저도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그 시점에 어느 순간 국회 앞에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마찬가지 여자분이 어떤 의도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동아리에 많던 그러니까 사람을 개인적으로 톡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 네. 와서 몇 달 뒤에 전화 와서 네. 만난 거예요. 뭐 좀 마음이 있는 거, 호감이 좀 있는 건가요, 여자분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명함을 다 돌리니까 아. 일단 모임에 가면 그래서 나는 너무 그러니까 좀 그런 케이스가 좀 없지는 않은데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름아름으로 그냥 그 막무가내로 찾아와가지고 어떤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제 이 경우는 좀 놀랬지.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 한 번 본 게 단데 그 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 그 행색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 노숙자인 거예요. 여자분인데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 사장한테 네. 이제 성추행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몇 달을 지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든 살든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한번 상의는 해보고 뭔가 판단을 내려야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기억난 사람이 그때 명함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제일 잘 알 것 같은 사람이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성추행을 당했던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들어보니까
분명히 혐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혐의 당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 형하고는 또 잘 아는 사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해줬어요. 이런 경우는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법 체계상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지만 이게 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그 혐의자의 자술, 그러니까 자백하는 그 음성을 녹음한 그 녹음 파일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고소를 해봤자 결국에는 무혐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여자분들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 그러니까 당시는. 그 고소를 해봤자 무혐의로 끝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해버리면 네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힘들겠지만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방법은 또 잔인한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 가해자를 만나야 되거든. 녹취라도 네, 가해자를 하려면. 만나서 가해자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때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그 당시 내 행동은 잘못됐다라는 걸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루뭉실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맨날 몇 년도 매돌 며칠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몇 년도 매돌에 우리가 출장 갔던 그 장소 그 출장에서 내가 했던 짓은 분명히 잘못했고 너한테 충분히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특정이 돼야 돼요. 야 그렇게 받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가해자를 몇 번을 만나야 돼요.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가해자도 불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채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월급 문제도 있었고 그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흔쾌히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만날 때 그러니까 그 나는 너의 목소리를 따기 위해서 이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자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녹음기 조그만 거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예. 녹취. 근데 이제 20대 중반에 그러니까는 젊은 여자애가 이 옷깃에다가 만년필을 꽂고 만나는 것도 이상하잖아. 보통 그 소형 녹음기라는 게 다 뭐 펜처럼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은 이 정도 가격인데 이거는 튜닝이 필요한 거고 튜닝을 할 때 이제 그 전문 장비를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쓰는 정말 그 몸에 붙이는 그런 장비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하려면은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서 햇볕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한 달에 2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사는 친구가 그 5만 원짜리 USB형 도청기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걸 뭐 이렇게 정말 그 핀 마이크 달려 있는 막 엄청난 장비를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던 장비 중에 제일 싼 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제 돈으로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제품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핸드폰하고 액세서리로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녹음하는 걸 활용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장하고 이제 만나서 싸우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 증거를 받아냈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보상할게라는 이렇게 말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그러니까 그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무료 변론을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를 소개받아 가지고 연결해줘서 이제 고소를 진행하고 그 당연히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라는 게 뭐 벌금 100만 원 뭐 안 그러면은 약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징역 3개월에 뭐 그 뭐지 그 성폭력 수강 뭐 이런 거. 집행유예 네. 1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사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 그 보통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민사 피해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보통 최고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3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 과정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렸어요. 처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렇게 쭉 가서 결국에는 그 3천만 원을 받아내는 그 과정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가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생겼던 상황이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이제 만들어 나가다니는 거죠. 뭐그 그러니까 여자분하고 제가 또 이제 뭐 제 만나네, 여자애랑 어쩌네, 뭐 사귀고 무슨 뭐 어. 선물 상납 받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가 없이 저렇게 도와줄 리가 있냐 막 이런 굉장히 누가 들어보면 납득이 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행동하는 패턴이 그러니까 보통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을 때, 예. 그러니까 저는 돕거나 아니거나 하지 돕는 척을 하는 게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돕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그 증거를 체득하는 그 과정만 돕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돕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으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민사 소송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전셋집을 마련하고 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될 때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지. 진짜로. 내가 돕는다고 했는데 그 고민 상담하는 것처럼 그래 힘들겠다. 그래 수고해. 전셋집을 마련해 주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까지 생겨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가 말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좋은 집을 발견했다.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집을 마련했다라고 자랑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집을 같이 한번 보고 그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들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그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보고 해보는 이런 최소한의 이 절차를 안 하고 나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날려먹고 날려 먹을 수밖에 없는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게 거죠.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싸지도 않거든요. 건당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하면은 막 1,000만 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조차도 만약에 정확하게 안 알아봐주고 결국에는 지인의 도움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알아보러 오는 그 당사자가 딱 보면은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활 이 일부러 많이 사람은- 해요. 그거를.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그러면 또 일부러 그것 때문에 혹해가지고 또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까지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제가 저 여자애한테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그 소문 막 이렇게 그 도는 여자분도 나중에 불편해하시는 거야. 아니 이제 안 도와줘도 되는데 너무 이 사람 찾아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뭐 뭐 집을 구하는데 남자친구는 무슨-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까지 가냐고. 이거 너무 피곤하다 이거. 떡볶이를 괜히 말 한 번 걸었다가 예, 이거 저 사람 예. 때문에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오히려. 그렇죠. 다른 예. 분한테 또 상담하러 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거 의뢰를 했다가 괜히 탕수육 야수라는 부먹 분이 맨날 예. 찾아오고 상담해 준다 그러고. 예. 근데 이사도 내가 가고 싶은지 말고 막 딴 데로 가라고 그러고 나 피곤해 죽겠다. 보자가는데, 이거 어떻게 좀 예. 해줘라. 야당. 예. 어. 짜장면 짬뽕. 남자친구까지 내가 그 간섭해 본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문란하게 놀고 다니더라도 더 해라고 격려를 했지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격려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물란하게 아니, 돌았는데 더 하라고 그러니까 격려. 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20대 때는 문란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일단 문란하게 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상하게 본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뒤에 그 어떤 그 지목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그 소문을 막 만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무런 피해도 이익도 없어요. 그냥 구경꾼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그 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자기가 꿀리는 게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방어 본능인데 개그하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개그할 때도 우리 선배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 앞에는 자기를 이제 옆에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해도 애를 공격해야지 자기가 뭐가 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로 오히려 해서 애들 불러다가 술 사주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그판에도 있고. 나중에도 나도 이제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시간이 한참 들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입맛 뻥긋하면은 지금도 날라갈 사람 많아요 지금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 하는 분들 내가 지금 아직 개그를 내가 아직 이제 앞으로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이 사람도 볼 일 없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저기 몇몇 저 타격 받은 사람 몇 명 있어요. 기대된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근질근질합니다 아주. 강용석? 이야기는. 어? 강용석. 그 네? 이름은 꺼내지도 마라.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죠? 경이로운 소문. 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그 어떤 소문, 뭐 찌라시, 루머,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악플로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이전에. 사실 그 악플 때문에 죽었던 연예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말에 또 TV를 보다 보니까 복면가왕에 최진실 씨 아들이 나왔어요. 환희인가? 이번에 가수로 데뷔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노래 잘해요? 랩을 잘 하고 근데 야, 그 물론 피가 이제 어디 안 그런가 가나 봐. 보다. 예, 그런가 봐. 근데 예. 또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게 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딱 나왔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랬던 것 같아. 막 되게 울컥한 거예요. 이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그 그렇죠. 가족들이 겪은 일 자체가. 근데 걱정되는 건 또 그런 거지. 얘도 어떤 악플이나 이런 거에 못 견뎌서 혹시나 그런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이겨내지 못한 케이스를 너무 가까운 데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일단 포털에서 연예 뉴스에 댓글이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SNS에서는 그렇게 이제 악의적으로 달면 사실 요즘은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최진실 씨가 그렇게 당했던 악플이나 루머 가지고 그때는 뭐 사채업자니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때 원래 최진실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악플을 대응하는 방법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었던 지금 것 같아요. 다음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스포츠도 아예 얼마 전에 그 배구 선수 자살하고 나서 스포츠에서도 배구 선수? 예, 맞아 악플이 여자분 없어요. 여자 선수 한 예. 분도 그런 일이 플레이를 있었어요. 저렇게 하네 저렇게 안 하네 막 욕을 하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소속사가 대응을 되게 잘 하잖아요. 근데 그 대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김가연 씨 전후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가연 씨가 그러니까 한 명도 놔두지 않고 내가 다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고소를 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평범한 일반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악플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내가 안 잡힐 거라고 했던 애도 너 들어올 때 일단 들어올 때 어쨌든 입국 심사할 때 걸려 있게 해주마라고 하는 것을 김가연 씨가 이제 다 글에다 쓰면서 이게 일종의 일베나 이런 커뮤니티에 다 퍼날라져 가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완전 그 경각심이 딱 누구 생긴 말만 다 거예요. 개쫄던데요. 너무 그 뭐지? 우리 나오는 패널 있잖아요. 게임하는 아저씨. 황희두 씨? 예, 그분이 녹취를 해서 음.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 그걸 들었는데 어떤 멍청 어리숙한 어디 경찰서입니다. 아, 예, 그런데요. 이거 벌 너무 심하게 받나요? 황희두 씨가 정말 고소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녹취가 다 돼서 올렸는데 진짜 병신 진짜 뭐 바보 같은 아유 진짜 아유 아니 진짜 저 그 얘기 찌질이, 들었는데 아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별 핑계를 다 대요. 뭐 우리 아이는 악플을 달 줄 모른다. 뭐 자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솔직히 자폐가 있는 아이가 그런 악플을 달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선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또 막상 얼굴 보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해지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예를 들어서 꼭 선처를 본인이 안 해도 벌을 받게 하면 되잖아요. 벌금을 받게 하든가 하면 간단한 일 아니에요. 굳이 근데 뭐 이제 내가 용서를 합의를 해줘야 하면 근데 그냥 판단할 합의를 때 하면, 최종 판결을 할 때 판사가 참조를 하거든요.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써야 돼요. 정필승 변호사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건에 대해서 당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요즘 트위터에서 원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욕이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완전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80% 사라졌다 했는데 요즘 거의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계속 까거나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본인이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지자 중에 변호사들이 있으면은 변호사들이 나서서 그런 거를 클리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건을 보면서 이걸 대응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라는 판단이 요구되는 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유의 이야기였는데 보통 우리는 어떤 한 연예인에 대해서 사사건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아이유가 앞으로 어떤 악플이나 루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그 소문 뭔데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더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 라면서 오히려 그 소문을 그러니까 찾아봐. 확산시켜 버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를 굳이 모르는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알리는 역할이 되는데 이 소속사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무슨 무슨 사건 터지잖아요. 웬만하면 합의를 보는 게 자기가 이겨도 자꾸 법정에 출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출이 안 되려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 출두를 하는 이미지 자체가 본인이 광고하는 제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본인들처럼 막 찾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전현무 씨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제 이름 검색이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 우리는 전현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찾아보지 자기가 되니까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마차가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또 한동안 악플러들하고 한참 싸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뭔데 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만 해도 방송할 때 유튜브에 막 악플 달리면 기분 나쁘죠. 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랑 지금 뭐 오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소문이 가짜 뉴스든 뭐 루머가 됐든 사람을 어쨌든 당하는 사람은 잡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것은 다 차치해 두고 왜냐하면 2년 3년 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야, 그 사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네가 제발 참아라 해가지고 제가 참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계속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거슬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총선도 끝나고 뭐 어떤 시민당이네 열린당이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끝났지만 어떤 가짜 뉴스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본 거예요. 채팅창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냐면 마차가 열린민주당을 절대 뽑지 말라고 한 년이에요.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만 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 버젓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이 뭐 열린당을 찍지 말라 그랬다. 네. 시민당을 찍지 말라 그랬다. 하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특정 지지자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그 글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팩트도 체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쟤 저런 애야. 저 말한 애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난 그게 너무 억울한 얘네가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영상을 보거나 찾아보거나 안 해요. 안 하네. 그 맞아요. 댓글만 보고. 글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유튜브에 그 보신탕 먹은 영상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게를 먹냐 써요. 근데 보신탕 게를 먹은 게 아니거든. 소고기 보신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안 보고 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데. 근데 그 예전에도 방송 듣다가 프라님이 완전 화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막 열린우리당. 아니 예. 저희는 그 방송에서 패널들한테 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누구를 지지하지 마라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다 각자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방송이 7년 넘게 돼 있고 30명 넘는 패널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발언권을 다 보장을 해주고 본인의 뭐 유튜브 채널까지 다 홍보를 하게 해줬는데 막판에 나가면서는 아무 얘기 없이 잘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 그 사람이 야기를 가지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진짠가라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럴 리가 없는 시스템이잖아 이게.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로서 직접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CCTV도 있고 전화 녹취까지 다 있어. 얘기를 전달한 것에 있어서. 근데 너무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욕을 하니까 이거 제 성격 같으면은 이건 다 엎어야 돼. 이건 다 오픈해야 돼.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룹을 끌어나가고 어떤 민주 진영 자체를 생각하는 푸나님의 입장, 리더의 입장에서는 입 다물고 그냥 묻고 가자.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싸우면 이게 다 또 갈라치기 들어오고 쪼개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삼키고 말자라고 한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계속 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쌓인다고. 그래서 사실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은 채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만들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나무위키 채널 생겼어요? 네, 생겼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팩트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이상한 거 많아요. 어. 그러니까 내 나이가 한 살이 더 올라가 있어요, 지금. 억울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리려고 해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많아요. 허위 정보가 많아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많이 회자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그 중국 이야기로 유명하신 찌라시 형이 사실은 그 막 JTBC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고 막 했던 사건 화제의 인물입니다. 그때 본인이 그냥 농담으로 나는 국정원 댓글 정보원이었다라는 말을 했다가 네. 농담으로 한 말이 완전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게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댓글 정보원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말을 뱉었으니까 본인이 이제 수습하겠다고 경찰에 본인을 신고하고 검찰에 본인을 출두하고 했지만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나무위키에 올라가 있는 거야. 안 좋으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고소해요? 그럴 아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자기를 조사해 달라고 직접 자기 발로 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참 되게 오픈 사건인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줬죠. 새날의 그렇지, 입장에서도 그때. 그렇고 이제 그게 맞아요. 벌써 4, 5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조용해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틈을 타고 그때 똥파리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었고 그런 뭐 갈라치기 세력 그러니까 일베들도 꼭 똥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쪽이 똥파리가 아니더라도
극우 쪽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들어와서 문재인 지지자인 척, 이쪽 진영인 척하면서 댓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트위터에서 원래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새날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우리 새날 트위터를 들어가면은 일단 뭐 15,000명 팔로워 정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딱 특정 시간에 여자 얼굴을 한 트위터 계정들이 한 10개 정도가 쫙 특정 시간에 올리는데 뭘 올리냐면 명언. 그냥 명언을 쫙 올려요. 뭐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 쭉쭉 올려요. 그러면 그런 계정들 많거든요. 좋은 이야기 올리는 계정들. 근데 그 계정들이 어떤 이슈가 딱 터진다. 그러면은 그때 똑같은 얼굴을 한 애들이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그 정부에 반대되는 이야기, 가짜뉴스 이런 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틈을 주면 안 되겠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러기엔 우리가 삼켜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아니 뭐 거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알바죠. 알바들아닐까요? 아, 알바예요. 진짜로? 응. 아니 그 뭐 무슨 로직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를 근데 잘 다루는 사람.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제가 그 점 보러 다닐 때 네. 점 보러 오는 선생님한테 여자 넷이 손님이 왔는데 각 한 명마다 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댓글 다는 아줌마들이었어요. 한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 그러면서 왔었던 그걸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 진짜 저 정도 버니까 그냥 모든 사생활 접고 전업주부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예리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가짜 뉴스나 아니면 소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싸우면 사실 이 타격을 누가 입느냐. 예를 들면 그냥 유튜버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 조수순 집 앞에 널려져 있는 저 유튜버들 돈 벌러 온 놈들 같이 유튜버 싸잡아서 욕하면 우리도 욕먹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뭐 민주 진영 스피커들 중에서 누가 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쪽이 다 같이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뭐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낙검수 형님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우리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제가 외갓집에 갔을 때 우리 이모들이 다 전업주부인데 이모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우리 이모들 팟캐스트나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 기자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날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이제 어떤 기조를 좀 잡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반응들을 보면은 지금 이런 가짜뉴스나 소문이나 여기에 따라가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리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너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듣자마자 아 그놈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면 그 첫 판부터 나쁜 놈이라고 말한 사람이 첫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그 밑에 분위기가 그 첫 댓글에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또. 맞아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저쪽 놈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그렇지 낙검수 이놈들 다 이런 놈이지 이런 판을 만들어주게 된다고.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이만큼 쌓아 올려놨는데 여기서 또 무너질 것인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스타일로 판단한 건데,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만 있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은 글자 그대로 법정에 가든지 둘이 합의를 보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양쪽의 주장만 가지고 이거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구경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나는 이걸 선택할래, 난 저걸 선택할래. 그러니까 사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해서 저 주장이 난 재밌을 것 같아. 저쪽에 붙는 거고 뭐 이런 거. 근데 안타까워 그거죠. 그 팀들끼리 이제 그렇게 약간 이제 균열이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건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뭐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끼리 시간이 지나서 서로 입장이 달라지면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방차.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거에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의 세력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면 그건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거대한 큰 실적을 이뤄냈고 그리고 그 각자가 살아온 인생 경로가 다 달라졌잖아요. 다 똑같은 지향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각 자기 방법이 상대방하고 달랐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정말 생각이 달라져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 방법이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했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장이 있는데 어떤 전쟁 중인데 예를 들어서 장군들끼리 싸운 거야. 그럼 따라가는 그 밑에 사람들 입장에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글쎄요, 저는 그 사람들을 대장이나 뭐 리더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모르겠는데. 대부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균열의 조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있을 때 김무성하고 공천 때문에 거기서부터 큰 균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공천 때문에. 공천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봤거든요. 공천에서 균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총선 패배, 대선 패배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정치라는 컨텐츠를 생활 속에서 즐겁게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기여는 분명히 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뭐 민주 진영을 포기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선두자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안타깝다라는 그렇죠. 안타까운 거예요. 거죠. 이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왜냐면 왜 쟤들끼리 싸우지가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 대통령 그 4인 가족 아파트 그 이야기를 우리는 문 대통령이 정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봐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자들의 기사로는 알지 못하고. 근데 그 기자가 2003년에 썼던 기사가 노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 검사를 빨아줬던 그걸 2003년에 썼다. 근데 노 대통령이 2009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2003년에 그 기사를 지탄하는 것이 마땅한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잘한다고 막 응원하고 막 했어. 근데 몇 년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또 포탄 하나 쐈어.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에 찬양했던 니들 다 그 찬양 고무죄로 다 그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거를 딱 지금의 시점에 잣대로 해가지고 너는 이때 이랬으니까 나쁜 놈. 아니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 대통령한테 웃고 막 이렇게 조롱했던 그 검사가 이렇게 될지 2003년에 알았냐고. 그런 것까지 다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면 그거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스로 검색을 하는 이거를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가짜뉴스에 너무 쉽게 현혹당한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위험하다고 제가 보는 게 하나 있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보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채널들이 있어요. 새날이든 어떤 프로그램들, 뭐 보수 쪽 좋아하시는 분은 보수 거 채널에서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맞아. 내가 찾아보지는 그런 것도 않고 있어. 내가 보고 내가 믿는 저 사람이 비판했으면 비판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추가로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분석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채널들의 그런 가짜뉴스 퍼 올리는 것들이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쪽 네. 어르신들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채널에 온전히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타자 오사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경이로운 소문 그 드라마 제목이라고 하셨는데 전 드라마는 못 봤고 그런데 지금 스토리를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괜찮아요. 두 개 다 괜찮아요. 해줘. 하나 건너 괜찮아요. 두 개 다 해줘. 1분도 오버되는 거 괜찮아요. 다 해줘. 건너뛰고 나 허리를 좀 다쳐갖고 내가 저 집 보러 갔다가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의 소문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연애설 나오는 거예요? 연애설은 아니고 내가 소문에 돼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이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떤 소문?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데? 대학교를 딱 가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MT를 간다든가. 비디오방 간다든가. 비디오방은 우리 대학교 때 없었는데 여가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게 MT를 간다든가 축제를 간다든가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막 그 억눌렸던 그리고 이제
머리 빡빡하고 맨날 운동만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또 대학 가니까 뭐 그만큼 운동도 덜 시키고 되게 무섭게는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7시 40분 50분에 그러니까 교대하고 저기 그 남부터미널에 이제 버스가 있어요. 스쿨버스. 거기서 이제 타고 이제 학교를 갔었어야 되는데 학교도 우리 뭐 고등학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 보통 대학생이 되면 좀 늦게 오잖아요 집에. 그래서 보통 1시 정도에 새벽에 집에 와서 뭐 씻고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제가 어느 날 초능력이 생긴 줄 알았어요. 저는 초능력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거 딱 그 드라마 스토리. 막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었거든요. 보고 싶다. 빨리 봐야겠다. 그리고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눈 비비는 눈에 야밥 먹어라 그래서 앉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제 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었거든요. 앉아서 밥을 딱 먹는데 이렇게 밥을 딱 주고 국그릇을 떠놨는데 가만히 있는데 국그릇이 쓱 움직였어요. 국그릇이 아니 그거는 좀 그거 김밥 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야. 진짜 깜짝 놀라고 동생한테 염력인 줄 아시고. 동생한테 주는데 동생 국그릇이 염려된다 염려돼. 쓱 아니 이거 났는데 쓱 갔다니까 옆에. 이게 운동만 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 너무 깜짝 놀라갖고 또 났는데 진짜 여동생 국그릇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끝까지 갔어. 끝까지. 내 거는 살짝 움직였는데 내가 뚫어지게 저걸 봤거든. 뚫어지게 봤더니 타이밍이 딱 맞았구나. 이게 쭉 이게 진짜 여기가 쭉 미끄러 갔는데 여동생이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쓱 갖다 놓고 밥을 먹은 거야. 내가 오늘 뭐 났어 오늘 났어요. 그래갖고 그날 스쿨버스가 절대 안 기다려 주거든요. 단 30초도 안 기다려 줘. 근데 그때 헐레벌떡 스쿨버스를 늦게 갔는데 멈춰!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스쿨버스가 멈춘 거야. 뭔가 있는 거야 이거 이날. 이게 뭐야 이게. 그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디자인과 여자애가 이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이제 친하니까 저는 이상하게 여자랑 좀 친했었어요. 야 근데 축제 쌍쌍 파티 어떻게 할래? 갈래? 내가 그랬더니 너무 흔쾌하게 우리 가자. 딱 그래. 야 너랑 나랑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내가 뭐 남자로 보였겠어요. 근데 저희 그 학교의 쌍쌍 파티가 좀 약간 그게 있어요. 전통이 1학년들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총학에서 반드시 파트너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현저하게 여자가 모자라요. 현저하게 모자라.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친하고 이렇게 뭐 그 말짓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운동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레슬링 해갖고 그레코로망형 해갖고 걔네들은 한쪽 태클만 하거든요. 한쪽이 이그러지고 자유형한 애들은 두 쪽이 다 이그러져요. 기본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저기 뭐 맨날 로프만 타고 손 이러는데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맨날 밥 먹고 두드려 맞고 운동만 했는데 그러니까 축제를 쌍쌍 파티를 하면 그 근처에 다방이 돈이 나는 거야. 티켓을 끊어서 시간당이 데리고 와야 돼. 학교 선배들이 다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데리고 와야 되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진짜. 그때는. 그래서 막 총학에서 막 제비뽑기를 해요. 뭐 주점할과 여기 나이트과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얼굴에 그 얼굴 던지는 거, 뭐 풍선 던지는 거, 맞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막 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내가 그때 그 뭐라고 할까 저기 그 축제 그 쌍쌍 파티에 가면 뭐가 대단할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없지 뭐. 대단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가면 이게 되게 무대가 쫙 열려요. 저희 때 연예인 온 거야. 연예인 누구 왔어요? 연예인 누구? 이재포. 이재포 선배님. 최대 행사는 다르네. 이재포 선배님이 가네. 이재포 선배가 왔어요. 이혁재도 아니고 이재포가 왔어. 와 그래서 추억이 이재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해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일부가 탁 되는데 어떤 여자 예쁜 머리 이렇게 쫙 이렇게 기른 여자가 백을 들고 쫙 가다가 딱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무대야 가고 있는데 남자 셋이 둘러싸. 그래갖고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어.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제압을 하고 뒤차기를 하고 핸드백을 던지고 이단협차기 차고 남자 셋을 탁 제압을 하고 얼굴 딱 보면 다 박수를 쳐줘. 퍼포먼스구나 그게. 이제 그 합기도 전공한 애들이 이제 하는 거야. 들어가
그다음에 유도복 입은 애들이 한 30명이 나와서 전방 낙법, 후방 낙법, 낙법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 무대 이렇게 위에서 사람 이렇게 꾸그려 앉혀놓고 최대 행사는 다르네. 8명 넘고 10명 넘고 뭐 이래.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태권도 애들이 송판을 막 깨요. 막 깨. 그러니까 그런 시범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통의 이제 저기 그 있잖아요. 그 밴드 팀. 밴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대는 목숨 80, 그다음에 뭐 동대가는 T3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밴드 이름이 블랙벨트야. 블랙벨트. 검은 띠. 이거 좋네. 블랙벨트.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크레이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별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권투부 음악 아니에요? 근데 들어 올라가서 막 맞아주고 막 아니 때리고. 파트너랑 보기 외국 영화처럼 같이 춤추는 그래, 거 그래. 없어요? 볼 파티 이게 이런 게 없어요? 아니야.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무용 나가고 무슨 뭐 백조의 호수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무슨 공연을 하듯이 이렇게 보다가 웃고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한다고 와서 이제 하고 이렇게 너무 재미없게 이제 가요. 가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에 거의 뭐 10시, 11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스쿨버스는 이제 막차로 다 기다리고 있고 언제까지 연장 운항합니다. 대동제에 써 있어요. 선배가 나한테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날라라 저거 날라라 해서 예 그래갖고 막 날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가 끊겨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둘이 어떻게 그래서 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5월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계획대로 됐어. 뭐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되는 것만 그날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즐겼지. 그래갖고 이제 둘이 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제 쭉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12시도 넘고 정말 이렇게 차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집에? 이러다가 히치하이킹을 하자. 그때는 히치하이킹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차가 정말 없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차가 끽 하고 쓴 거예요. 외국처럼. 와. 그렇게 돼갖고 저는 야차 섰어. 그래갖고 막 둘이 막 뛰어가고 내가 먼저 탔죠. 내가 먼저 타고 걔가 이제 안 물어보고 내가 먼저 그 이제 세워주면 이제 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타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걔가 같이 탔어요. 같이 타고 했다는데 앞에 아저씨 둘이 야수님 2배만한 아저씨 딱 탄 거예요. 뭔가 최민식 뭐 악마를 보았다. 뭐 그런 최민식 식이에요. 같은 분위기로. 되게 등치가 건장한 아저씨가 그때 프린스야 프린스. 그러니까 왜냐면 웬만한 남자분들이 아무리 남녀라고 해도 중간에 차를 잘 못 세운다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많지가 않아. 몰라서 그런데 생각보다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차 굉장히 많이 세워줘요 국도에서. 그래요? 굉장히 많이 세워줘. 그러면 12시도 넘었고 일단 그렇게 돼갖고 우리가 차비 아낀다 그리고 뭐 늦게 갈 때는 히치하이킹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뭐 앞에서 운전하는 아저씨가 이제 몇 살이냐 그래서 몇 살이다 그래서 뭐 여기 학교 다니냐 뭐 누구 아니야 운동한 누구 아니야 막 족보를 캐면서 물어보고 굉장히 막 담배 둘이서 담배를 펴도 되겠냐 둘이 이제 앉아 있는데 한참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쭉 가는데 집이 어디냐 그래서 나는 저희 방배동이고 저 여학생은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기 전농동이었어요 걔가 동대문 쪽에 그러면 자기가 데려다 주겠대요. 여자분. 그러면 방배동에 내려다주고 전농동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너는 여기서 내리고 자기네들이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많이 되네 이분들. 겁나잖아요 되게. 그치. 솔직히 대학교 1학년 때 고3을 갓 벗어나서 5월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이제 코너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어떠냐면 우리가 나쁜 사람 같냐.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막 말을 그런 게 하는 전략이야. 맞아. 소통할 때 이거 항상 뭐 자기를 못 믿겠냐. 왜 우리가 데려다 줄게. 여동생 같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내려주시면 제가 너 그럼 여기서 내려서 어떻게 가려고. 택시 타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 나라시라는 게 있었어요. 택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라시란 말? 나라시란 말 무슨 말인지 물론 시발 택시만큼 났어. 그게 뭐냐면 택시가 모자라거나 막 이럴 때 일반 승용차가 돈을 받고 막 태워줬어요. 우리 예전에는 막 그랜저 야, 사가지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우버가 있었네. 예, 진짜 똑같은 거예요. 우버하고 똑같은 거예요. 콜떼기 같은 거. 예, 그런 거 진짜 나라시라고 불러갖고 좀 늦은 시간에 뭐 택시 없으면 그냥 와서 승용차가 서요. 10,000원 이러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년도예요? 90.
아, 1990. 그때 한참 인신매매 성행할 때 아니에요? 아, 난 모르지. 아, 이 그때 인신매매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그럴 아니, 때야. 그러니까 그 겁도 없이 그리고 예전에 뭐가 있었냐? 그때 총알 택시 안양 가고 막 이런 거는요. 막 그냥 탔어요. 막 여학생들도. 뭐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아저씨가 자기가 내려주겠대요. 근데 여자가 내 팔을 이렇게 꼭 잡는 거야. 그러니까. 꼭 잡아서. 당연히 안 되지. 거기서 나도 그러면 같이 내려야지. 그럼 그냥. 어차피 택시 그거 해야 되니까 5,000원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두고 아저씨 5,000원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냥 자기가 무료로 태워줄 테니까 그게 이제 고속도로를 거의 다 왔어요. 그 양재 쪽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양재 쪽으로 쭉 빠져갖고 한참 이렇게 온 거예요. 오더니 나보러 그러면 자기가 내려다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럴 거기서 땐 저도 전농동을 갈게요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나올 것 같죠. 응. 말이 안 나와요. 그 그러니까 안에. 이제 이 아저씨가 어. 착하다라는 전제 하에는 먼저 방향이 뭐 오사춘기님 내려주고 그분 내려주게 맞아. 예, 근데 이걸 맞아요. 굳이 양재에서 저도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면 이 아저씨들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이게 이거에 몰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는 내리지도 못하겠고 안 내리지도 못하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여자애가 토해야지. 그러고 아니 그러고 방법이 나서 없어. 택시를 그 차를 타고 쭉 그 프린스 딱 했는데 양재에 딱 내리니까 택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시간에. 오케이. 여자애가 얼른 내렸어. 네네. 택시 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그 상황이 5초도 안 돼서 야, 나 택시 타고 갈게. 그래서 내려가고 얼른 택시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여자분이 더 빨리 느낀 거야. 그 공포를 알았네. 차 안에 나만 안 찍고 근데 아저씨들도 가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저씨 죄송한데 저 그냥 방배동까지 저 틀리시면 안 돼요? 뭐야? 이거 완전히 이게 무슨 위험한데. 살인 사건에서 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한 방에 그 4초 5초 만에 그 아저씨가 내리래요. 그럼 이 아저씨는 의도가 나쁜 사람이 맞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맞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어린애잖아요. 저는 또 걔도 어린애였고 그치. 뭘 알아요. 그거 뽀얗고 뭐 둘이 생각해봐. 대학교 와서 5월달에 그 둘이 손잡고 이렇게 찾는데 남자는 내리고 여자는 하겠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먼저 탄 거야. 여자가 이제 바깥쪽에 앉은 거죠. 아 다행이네. 보통 여자를 먼저 태우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쫄래쫄래 탄 거야. 야 빨리 타. 이렇게 됐는데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저씨한테 그 다음부터는 애가 없으니까 나는 얼마나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겠어요. 아저씨 저 죄송한데 방배동까지 태워다 주면 안 되니까 내리래요. 그렇지 5,000원도 없는 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돼서 이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완전히 속된 말로 요즘 말로 개 쫄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 다음에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었고 전화를 해갖고 야 어떻게 됐냐? 너 집에는 잘 갔냐? 그랬더니 나보러 너 학교에서 만나 죽여버린대요. 나보러. 왜요? 그러니까 5,000원을 끄네? 이 새끼. 그렇지. 나 진짜 그날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내가 막 그런 거서 야, 그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제스처만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 다 알아. 5,000원 꺼내고 너 5,000원 주고 내리려고 그랬지. 절대 아니다 나는. 진짜 나도 너무 당황해갖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나보러 막 난리지. 이 새끼는 학교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게 아니고 싹싹 빌었죠. 그렇게 첫 번째 여자친구가 됐구나. 아니 여자친구는 아니고 걔는 친구지. 친구인데 그렇게 돼갖고 학교에 그 갔더니 사건만 택시 사건만 아니었었으면 관계가 진전될 뻔했는데 그치, 내가 그치. 봤을 때는 어. 여기서 여자분이 아주 와. 시겁한 것 같아. 애는 안 되겠다. 애 위험한 애다. 택시 아저씨만 위험한 게 아니라 애도 위험한 거야. 내가 봤을 그때 때는. 아니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안에 이게 교묘하게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들, 그러니까 그 강호순도 내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아주 나쁜 사람 같아. 이걸 항상 해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 그런 말도 안 해. 그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호구로 당할 때 우리 알잖아요. 나라던가 우리 저기 마찬이도 당해봐서 알잖아요. 아까 호구 왔는가 이거 할 때. 왜 안 사? 내가 나쁜 사람 같아?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호수는 일부러 강아지랑 찍은 사진도 차에 걸고 댕겼어요.
나 동물 사랑하는 사람 이거 안심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진짜 자기를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게 악마를 하려고. 보았다의 최민식처럼 네. 진짜 가족 사진 그 차 안에 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과하게 나 착한 사람으로처럼 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나라시 택시를 모르세요? 진짜 나라시 택시 또 몰라요? 일본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시가 일본 말인데 뭐 시라 나르다 그래서 일본 말인데 뭔가 우리 때는 시발 택시 같은 그런 느낌. 나라시 그래서 진짜 차가 없으면 뭐 압구정에서 놀다가 프린스 이런 거 딱 세워서 야 웬만하면 좋은 차 타고 가자 그래서 3,000원 주고 우리가 택시가 탔어요 진짜. 우버야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지. 아 위험해서 만약에 내렸으면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얘기만 나한테 너 들어보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나한테 뭐만 하면 레포트 시키고 뭐 하면 이거 해오라 그러고 정말 다 해갔어요. 약간 그 느낌으로 뭔지 알아요? 약간 영화에 그 영화 테이큰의 원 보면은 그 여자 딸아이가 납치될 때 어떤 그 공항에서 택시 잡아주고 여자애랑 같이 택시 타고 가는 놈이 있어. 예, 그 놈처럼 보였을 거야. 그 여자분 봤을 때는. 정말 한패가 아닌가. 이 친구 원래 이걸로 먹고 이걸로 돈 먹고 말을 하는 애 아닌가 하면서 공범으로 봤을 수도 있어. 여자분 입장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호구를 잡혀서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날부터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내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국그릇도 움직이고 야 우리 차가 쓰냐? 내가 날 기다려주더라. 그래서 내가 네 옆에 앉은 거다. 국그릇으로 웃기는 사람은 드문데. 아니 국그릇이 이렇게 움직였다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쓱 움직였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내가 초능력 얘기를 하니까 이 머저리 같은 거 조용히 하라고 진짜 나보러 욕을 하면서 걔한테 진짜 거의 졸업할 때까지 레포트 내가 다 100장 써줬을 거야 진짜. 걔가 지금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한신포차 사장이야. 나 지금도 가서 일해줘 내가. 여사장님인가? 여사장. 아, 한신포차가 프랜차이즈예요? 그래 그 한신포차 백종원이 하는 우리 거.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걔는 뻑하면 뭐 야 이거 짐 좀 날라. 나 지금 내가 오사춘기 아니야. 이 나이에 아고 내가 진짜. 근데 좋은 그때 친구네. 내가 생각하면 그 가족들 다 알아. 엄마도 알고 그 남편도 알고 이제 다 알아요. 우리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그 네. 한신포차에 한번 식사. 한번 가시죠. 예, 내가 쏠 때니까 내가 그 설거지하는 아줌마하고 친하고 내가 그래도 초능력이 내가 봤을 때 끝까지 유지가 됐고. 그렇지. 그거 없었어. 왜냐면은 그 운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뭐 그러니까 사건에 그 휘말리거든요. 국그릇 움직이는 초능력은 지금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알았지. 나는 내가 그릇 밑에 물기가 있으면 또 지금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쓱 와, 미끄러져서 설명한다. 오. 그치. 온도가 이렇게 딱 해갖고 내가 그때 한번도 알았지. 내가 그래갖고 그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보니까 양재 그 택시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약간 제 얘기는 내가 진짜 거의 한 30년간 호구 잡힌 얘기. 아따 호구 왔는가.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소문은 내가 나쁜 놈이라는 소문 잠시 돌았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사춘기님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얘기 들어보면서 진짜로 이거 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로 얘기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이거 큰일 날 그런 뻔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늘 조심하시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주제는 경이로운 소문이었습니다. 다양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요즘에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또 너무 또 이 우려의 이런 뭐 확대되는 소문도 많고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막 너무 또 자꾸 앞서가서 생각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갖고 차라리 그냥 차라리 기양의 마음 먹을 거면은 잡히겠지. 이렇게 좀 그냥 좀 긍정적으로 하고 좀 이렇게 하셔야지. 이러다가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5년 10년 가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냥 괜히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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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